왜 부자들은 그들에게 열광하는가? 부자들의 멘토, 돈이 보이는 명품 코칭, 정미경, 오두환 지연. 책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한출판사에서 나왔고요. 저는 이 책을 읽고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냥 강력 추천하고 싶습니다. 에서 먼저 그 정미경 부사장님 이야기가 나오고요. 서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역경에 부딪힌다. 누군가에게는 그 역경이 성장의 계기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정체의 핑계가 되기도 한다. 저에게는 역경의 시기가 스스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변곡점이 되었다.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어려운 순간마다 옆에서 믿고 응원해 주신 멘토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다른 그 어떤 추천서를 읽어보면 하나생명의 명예부사장인 정미경 저자는 자기 영역에서 최초와 최고라는 타이틀을 휩쓴 보험업계의 독보적인 존재다. 독보적인 존재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책을 안 읽을 이유는 찾지 못했다라고 대표님이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두환 마케터님 이야기인데요. 자, 거기서 보면 이제 오두환님이 직접 20년간 수만 명의 최고를 만나 배웠다. 스승으로 모시고 싶은 위대한 분들이 너무나 많았다. 늘 마음속 깊이 존경하는 분들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추천사를 써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그 이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진심과 진실이 보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진심과 전심을 다하는 것보다 더 훌륭한 마케터 전략은 없다. 그분이 바로 오두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킹메이커 오두환 대표는 다재다능한 기인이다. 그의 에너지는 바로 창의력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퍼스널 브랜딩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현재 자신이 있는 위치에서 본인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음을 외부로 표현하는 것이다. 퍼스널 브랜딩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현재 자신이 있는 위치에서 본인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음을 외부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 퍼스널 브랜딩에 대해서도 저는 오늘 아침에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거든요.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 정미경 여왕하고 그 오두환 씨는 고군분투하며 처절하게 살아왔다. 지금은 일반인과 조금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택시비를 아까워하지 않는다. 사업할 때 끌려다니지도 않는다. 아무리 좋은 계약건이 있어도 우리가 하고 싶지 않으면 당당하게 진행하기 어렵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사기를 치거나 보험을 건조할 것 같아 왠지 피하고 싶은 직업군이다. 물론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특히 그랬다라는 거죠. 특히 보험이나 마케팅 이야기라도 꺼내려고 치면 상대는 엉덩이를 들썩거리며 자리를 벗어날 궁리부터 한다. 그런데 기피 대상인 직업으로 우리는 어떻게 나름대로 어깨 1위와 부자의 반열에 올랐을까? 궁금하지 않은가? 라고 서두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돈이 없다고 아니다. 돈은 무한하다라고 이 두 분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치 있는 것을 누가 더 잘 찾아서 돈으로 만드느냐에 달려있다. 이거 마치 게임과도 같다. 금강에는 무한한 금이 잠들어 있다. 금을 갖는 방법은 아주 단순하다. 먼저 발견하면 내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으로 돈을 버는 시야와 찾는 법을 알려주겠다. 그러니 찾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개개인이 전부가 다 특별한 보석이다. 다이아몬드다. 달란트가 없는 사람은 없다.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단지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다. 다이아몬드 원석도 특별함을 인정받아야 비싸게 팔릴 수 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우리 안에 보석이 돌덩이로 남을지 헐값에 팔릴지 아니면 명품관에서 다이아몬드 빛을 발산하며 최고가로 팔릴지는 우리 손에 달려있다. 책을 읽은 우리 손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트 1 신과 함께면 돈이 보인다에서는 먼저 그 오두환님이 어떻게 그 마케터가 될 수 있었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가? 마음만 있다면 누구든지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어렵게 처음에 생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 지금 여기 우리 모두 부자다. 사람은 누구나 부자가 되기를 꿈꾼다. 왜? 자유롭게 살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분은 나중에 교사가 되었지만 교사를 그만둡니다. 왜 그만두었을까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이 사람은 다른 경제에다가 눈을 돌린 거예요. 그 당시 그 교사의 박봉보다는 자기의 재능을 발휘해서 훨씬 더 많은 부를 가질 수 있다라고 깨달으신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항상 생각한 게 어렸을 때부터 가난했습니다. 가난해서 배운 적 없지만 나는 어려서부터 경제적 자유를 꿈꿔왔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일찍 깨달았다. 그래야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안 할 자유와 하고 싶은 일을 할 자유가 주어질 테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점포도 없이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 찌그러진 곳 펴드립니다 하는 차 수리부터 시작을 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고 계시니 자기는 이제 공부를 하는 중이니까 경제적 여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사업을 돕기 위해서 처음에 광고를 만들어서 광고 전단지를 붙이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의 사업이 일어서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대하는 태도를 알 수 있는데 사람이 하는 일에는 늘 실수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실수에 대해서 책임을 다한다는 믿음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고 실수에 대한 책임을 전문가라면 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일을 잘못하셨을 때도 책임을 지셨고 이분의 모토는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그 아버지 사업을 도와주면서 마케팅, 광고 포인트가 이제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고 모든 비즈니스에는 브랜드, 마케팅, 광고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이 사람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사업을 일어서게 해주었을 때 아버지가 고맙다라고 하시면서 그 광고비 100만 원을 주시거든요. 이분은 이제 시간이 흘러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때 이분은 처음으로 광고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교사를 그만두고 사람들이 전부 다 말리죠. 그때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이제는 누가 봐도 말도 안 된다. 이 미친놈이라고 하면 그 말이 응원처럼 들릴 정도다. 말이 안 되는 걸 해내는 미친놈. 이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말이 안 되는 걸 해내는 미친놈이 바로 오두환 타이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생각을 많이 해서 자기가 제2신문사에 입사를 하기 위해서 면접을 볼 때도 자기가 그 스펙이 없었기 때문에 평범한 스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한테 질문하기 전에 먼저 이 사람이 자기가 질문할 거를 준비를 해가 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결코 이걸 아인슈타인이 했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결코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호기심은 그것 자체만으로도 존재에 대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 호기심은 그것 자체만으로도 존재에 대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 존재의 가치. 그래서 자기는 그 6명이 보는 면접장에서 자기 혼자 5분을 쓰게 됩니다. 다른 그 면접까지 질문을 하기 전에 자기가 그 회사를 상대로 질문을 먼저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그래서 아주 작은 한 4명이 모인 그 광고 회사에 들어가서 자기가 일을 해냅니다. 그 다음에 물론 제2신문사에서도 합격 통지서를 받지만, 자기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광고 일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또 뭐냐면, 우리는 늘 핑계를 대며 살아간다. 핑계를 대려고 하면 못할 이유는 세상에 차고 넘친다. 월 수입 1,000만 원이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온갖 핑계를 대며 포기할 구실을 찾는 것이다. 하지만 반드시 해내야 할 이유를 찾고자 하면 이 또한 차고 넘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월 수입 1,000만 원이 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모든 방법을 강구해 돌파구를 찾아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90% 정도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지 못한다고 하고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로는 돈을 벌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겨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부터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하기 싫은 일에 인생을 대부분을 바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이런 선택은 결국은 본인이나 사회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아까 전에 이
남들이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걸 해내는 미친놈이란 타이틀을 가지고 가면, 내가 만약에 월수익 1,000만원 1억을 목표로 세웠다면, 생각해서 한다면 그 금광 다이아몬드를 찾을 수 있다라고 이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그거를 이제 계속 다음 장에서 이야기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 보험 설계사 연봉 10억을 창출해낸 정미경 여왕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분의 그 학력은 보면 울산에서 울산 여상을 나온 거예요. 울산 여상이 나왔는데 처음 보험회사에 오기 전에 다른 그 조그마한 업체에 들어가서 자기가 일을 하고, 그 당시에 보통 뭐냐면 그 뭐 미스 정량 이렇게 불리면서 보통은 월급이 한 60만 원일 때 이 사람이 정말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일해가지고 월급 300만 원까지 끌어올립니다. 끌어올려서 결국은 그게 아니라서 자기는 이제 나오게 돼서 우연히 이제 보험회사에 들어가게 된 거야. 우연히 그 자기 아는 이전에 근무했던 사장님의 와이프가 보험회사에 근무했는데 밥을 먹자고 해서 나가봤더니 보험회사에 와서 일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자기는 피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냥 그때 그 당시에는 선입견 때문에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서 이제 결국은 시험을 치고 이제 하게 되는데, 자기가 그 이제 미스 정량이라고 불리면서 커피 타고 했던 그 당시 그 월급 60만 원에서 이 사람은 그 입사한 지 하나생명에, 그러니까 옛날에 대한생명에 입사한 지 6개월 만에 영업에서 최고의 1위에 도달하는 거죠. 그래서 연봉을 그 당시에 10억을 받았으니 대단한 거죠. 이 사람이 처음에 어떤 그 마인드가 있었냐면, 자기가 그 1년에 뭐 설 추석 빼고는 거진 전부 다 회사를 출근을 다 했더라고요. 출근을 다 하고 일을 하면서 또 하나 느낀 게, 자기가 맡은 고객은 정말 신뢰감을 줘가면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신뢰감을 주고, 신뢰감에서 일을 하면서 한 번은 이제 자기가 이전에 근무했던 그 사장님을 만나서 사장님이 다음에 보험을 들겠다고 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나는 나중에는 더 내가 더 바빠지고 유명한 사람이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나를 만나기가 힘들 것이다. 그러니 지금 당장 보험을 계약하셔라 라고 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하거든요. 대단하죠. 근데 진짜 그 말이 맞는 말이죠. 왜? 그분보다 이전보다 훨씬 더 유명하고 지금은 저 하나생명 명예부사장까지 올라갔으니까요. 그래서 6년이라고 했으니까 보험회사 근무한 지 6년 만에 그런 최고의 성과, 최고의 그 1인이라는 성과를 얻어냈으니, 이분이 6년 만에 해냈다면 저희들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6년보다 시간을 더 단축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그 로저 베네스티가 1마일을 갔다가 4분 기록을 깨고 난 이후에 누구나 다 4분 안에 돌파했던 것처럼, 그때는 마의 4분이라고 했는데 그 로저 베네스티가 했던 것처럼 정미경 여왕이 6년 만에 1위를 하고 그 다음에 연봉 10억이라는 거를 만들었으니 그 밑에 후배들은 훨씬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벤치마킹 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분은 이렇게 합니다. 진정한 성공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고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때 실현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하면서 시련이나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 시련이나 어려움도 이야기해주고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봐야 된다. 꼭 한번 읽고 배울 게 많다 라는 겁니다. 여기 나오거든요. 이 일을 시작으로 나는 입사 6년 만에 하나생명 전체 1등을 거머쥐었고 10년 연속 보험 여왕 자리를 석권할 수 있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그 손편지를 적어서 고객들한테 보냈더라고요. 자기가 그 종신보험을 팔면서 출산하고 나서 얼마 안 됐는데 글을 적었더라고요. 정말 이거는 제가 봐도 감동이더라고요. 이게 진심을 담아서 썼기 때문에 저는 이게 감동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고객분들도 똑같이 그 마음을 그렇게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신뢰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우리가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약속을 지켜야 한다. 둘째,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그러면서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말을 인용하고 있거든요. 신뢰는 모든 관계의 기반이며 이 기반 없이는 어떤 것도 지속되지 않는다. 그리고 신뢰 쌓기는 상대에 대한 칭찬과 상대를 인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며 고객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다. 저는 경청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파트 2는 줄을 잘 써야 돈이 보인다의 내용도 진짜 궁금해지는데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파트 1까지 알아봤습니다. 부자들의 멘토. 일단 돈을 벌어야 하는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